안녕하세요, 여러분. 건전 모임의 동백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SPD 이해라는 주제로 SPD의 스펙과 더불어서 SPD의 설치 형태, 그리고 SPD 접속 전압 강화, 그리고 진동 현상까지 알아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조금 어려운 주제였고 잘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SPD의 보호 장치와 그리고 설계 예시, 그리고 심화 문제까지 오늘은 마지막 편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오늘 SPD의 이해라는 주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PD의 보호장치는 우선 SPD의 사고를 알아야 되는데 어떤 사고가 있냐? 바로 열폭주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SPD의 열폭주 현상은 SPD의 누적 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건데 반복 사용으로 인한 노후화 그리고 내부 소자의 절연 상태가 저하돼서 결국엔 내부 단락 상태가 만들어져서 정상 상태에서 SPD로 과전류가 발생해서 열폭주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열폭주 현상이 이렇게 까맣게 타버립니다. 타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화재로 번지는 거죠. 실제 사고 사례인데 보면은 SPD 열폭주로 화재 발생, 여기도 SPD 열폭주로 화재 발생. 그래서 이 대책이 뭐냐? 바로 이 대책은 SPD 외부 분리기를 적용. 여기도 SPD 외부 분리기 적용. 기존에는 보니까 SPD 외부 분리기가 없었네요. SPD만 있고 다. 그래서 열폭주 현상을 막지 못했던 거죠. 그렇다면 이 외부 분리기 이게 뭐냐? 자, SPD는 이 디스커넥터를 외부 분리기, 내부 혹은 내부 분리기 이렇게 디스커넥터를 설치해야 되는데 IC에도 보면은 SPD는 분리기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SPD는 과도한 열에 대한 보호 성능이 있어야 한다. 이게 이제 분리기를 설치하란 말입니다. 여기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자료를 봐도 여기는 외부 분리기, 그리고 내부 분리기 이렇게 설치한 모습이 있고 또 동작은 상태 표시기와 연동하여서 표시해야 된다. 자, 그러면 실제 뭐 어떻게 설치되냐?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됩니다. 외부 분리기입니다, 이건. 우리 뭐 배선용 차단기 비슷하게 생겼죠? 뭐 거의 똑같죠, 뭐 생긴 건. 그리고 이건 SPD. 이런 식으로 SPD와 SPD의 외부 분리기가 이렇게 조합이 된 겁니다. 이거를 이제 하나의 함체로 만든 게 조합형 제품이라 해서 여기 이제 아까 말했던 표시장치, 외부 분리기, SPD 이 안에 이제 내부 분리기가 들어가겠죠. 그런데 여기는 퓨즈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퓨즈보다는 RCD 형태를 많이 씁니다. RCD 형태. 퓨즈는 일회성이고 또 RCD가 보다 견고하게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RCD를 사용하는 추세이고 이 퓨즈는 주로 이제 내부 보호용으로 많이 쓰게 됩니다. 내부 보호용. 그리고 이 SPD의 외부 분리기나 이런 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임펄스 내구성도 당연히 SPD 성능에 부합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차단기보다는 고가이다. 그렇겠죠? 별도의 테스트를 거쳐야 됩니다. 별도의 테스트를 SPD 외부 분리기는. 자, 그러면 내부 분리기와 외부 분리기가 무슨 차이냐? 그냥 뭐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되지 않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둘 다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고 하니 바로 SPD의 열화시의 TCC를 한번 보면 자, 이런 느린 열화 구간에서 예를 들면은 이렇게 4시간 아워주 단위가 4시간 동안에 걸쳐서 아주 미세한 전류 한 25mA 정도의 미세한 전류가 흘렀는데 온도는 100도 엄청난 거죠. 100도가 이렇게 상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주차단 요소가 뭐냐? 바로 이때 주차단 요소가 내부 분리기다. 이때 느린 열화 구간이. 어떻게 차단하냐? 이 미세한 전류를 바로 서멀 퓨즈를 사용하는 겁니다. 서멀 퓨즈는 뭐 익숙치 않은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서멀 퓨즈 쓸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서멀 퓨즈는 주로 뭐 가전제품이라든지 그런 데 내부에 많이 들어가는데, 서멀 퓨즈는 용단 특성이 매우 낮습니다. 낮은 전류에서 형성되고, 이 컷오프 템퍼레이처라는 게 있습니다. 컷오프 템퍼레이처. 즉, 일정한 온도, 여기 70도 플러스 마이너스 2도 있죠. 이 온도에 도달했을 때 이 SPD가 용단되는 겁니다. 그래서 끊어주는 건데, 이게 내부 보호 소자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면은 외부 분리기는 바로 이 단락고장 구간, 단락고장 구간이 열폭주로 발생될 수 있는 이 구간을 끊어주기 위해서 이 빠른 열화 구간을 책임지게 됩니다. 외부 분리기가. 즉, 내부 분리기는, 외부 분리기는 RCD 많이 쓴다 했죠? 내부 분리기인 퓨즈는 느린 열화 구간을, 외부 분리기인 RCD는 빠른 열화 구간을 책임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외부 분리기와 내부 분리기 차이를 알아봤는데 이거 생략 가능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IC에서는 60364-5-53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RCD인데 7번 누전 차단기 RCD 써있죠. RCD가 전단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이 외부 분리기는 생략 가능하다. 왜? 이 단락고장 구간에 대해서 빠른 열화 구간에 대해서 이 RCD가 책임지기 때문에 외부 분리기는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생략 가능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하 여기 이제 부하가 있으면은 요게 이제 지켜주는 건데 이 사고가 났을 때 이 외부 분리기에서 자체적으로 끊어주는 게 제일 좋죠. 왜냐? 이게 끊어져 버리면 부하까지 작동이 멈추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정상의 이제 필수적인 부하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머전시 부하, 비상 부하 같은 경우는 끊어지면 안 되겠죠. 뭐 어떤 유저들도 이게 끊어지기 고장 났을 때 얘만 끊어지길 바라지 얘까지 끊어져 가지고 부하까지 차단되는 경우는 원치 않죠. 그렇기 때문에 생략 가능 조건은 그냥 무시하는 게 설계상이라든지 그리고 운영상 좋은 방법입니다. 비록 이 외부 차단기 비용은 조금 들겠지만 이 비용이 얼마 안 하니까 넣고 가자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SPD 보호장치는 간단하죠? SPD 보호장치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SPD의 설계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SPD는 우리가 스펙과 뭐 형태 다 알아봤는데 실제로 어떻게 되냐 한번 보자 이거죠. 자, 이거는 모 공급사의 카탈로그에 나와 있는 도면인데 자, 아임펄스 12.5카 썼네요. 그리고 MP 간의 50카. 자, 이거는 CT 몇이죠? CT2죠. CT2에 대해 2를 적용했고 제가 뭐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CT2가 CT1보다 더 좋습니다. CT2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ISCCR 25카 이상. ISCCR은 정적 단락전류입니다. I임펄스 값에 대해서 규정을 했을지라도 상용주파에 대한 단락전류 값에 대해서도 보호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ISCCR의 단락전류 값은 계통의 단락전류 값과 동일하게 선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ISC 뭐냐, 이거는 쉽게 누설 감도 전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제조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SPD의 특성에 맞춰서 공급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조사의 선언값이고 여기 나왔죠. 주관적인 데이터로 선언되기 때문에 결국에 이거에 대한 개런티는 누가 하냐? 제조사가 하기 때문에
제조사가 하기 때문에 이건 믿고 가야 된다. 우리가 SPD 소자의 특성 곡선을 하나씩 파악해서 어느 정도에서 열폭주가 끊기고 이런 것까지 다 파악하고 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믿고 간다. 그리고 SPD 보면은 클래스 1을 썼고 마찬가지로 CT2 그리고 ISCCR 요 정도만 적어줬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2등급 한번 볼까요? 2등급 IN값 20카 제가 20카 쓰면 된다고 했죠. 지난 시간에 단락전 용량은 5카 이상 아까 나왔던 감도전류 똑같이 써줬고 자 SPD 보니까는 UP 값을 적어줬네요. 자, 이렇게 다 적어주는 게 맞습니다. 이걸 적어줘야지 제대로 선정이 가능하지 이렇게만 적으면은 좀 부족하죠 인폼이. 결국에는 이 값을 선정을 해줘야 돼요. 여기 적지 않아도. 그래서 사실상 이 값들을 다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UP값, UP값은 좀 더 낮춰주면 좋은데 2kV 정도로 했네요. 전압 강화는 고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동 현상이라든지. UC 값은 320V 요거 계산해서 나왔겠죠. 이 정도 해줬고 자 이거는 실제 땡땡 도시철도공사의 땡땡역 전기실 안의 도면입니다. 아임펄스 12.5카 50카 이것도 CT2를 써줬고요. 마찬가지로 개통의 단락전력 25카 500mAh 여기도 이런 식으로 해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UP 값에 대해서 전압 강화라든지 진동 현상 고려를 안 했네요. 좀 더 낮춰주면 좋습니다. 낮춰주는 게 맞습니다, 이건. 자, 뭐, 내부 사정 모르기 때문에 이게, 이거에 딱 합당하게 지금 선정된 걸 수도 있고, 이거 뭐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뭐, 대부분 뭐 70% 이상이 건축 현장이죠. 자, 아임펄스 25가, 아우, 굉장히 높은 거 썼네요. 최고 하이 퀄리티를 썼고, 100카, CT2, 개통 단락전력 50카. 굉장히 크네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UP 값은 2.0kV, ISCCR은 50카, AC 위반이죠. ACB. 자, 마지막으로 플랜트. 플랜트는 이거 제가 설계한 건데, 자, 가장 상세하게 적었습니다. 잘 안 보이시나요? 이게 자료는 제가 건전 모임에 카페에 올려둘 예정이니까요. 가입하셔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임펄스 25카 적용했고, 그리고 ISCR 50카, UP 값은 1.3kV, UP는 440V 계통의 대지전압 고려해서 320 정도 적용했습니다. 잠깐만, 지우개가, 예,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한 번에 뇌격 전류를 감쇄시켜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IN 20카, 클래스 2로 썼죠. 클래스 2로 이제 UP 값은 1.5kV로 조금 올려줬고요. 다시 그리고 UC는 320V로 똑같이 써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쪽 부분은 이제 선택 설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좀 이상하지 않나요? ISCCR은 50카를 썼는데 외부 분리기에는 50카를 썼는데 이 부분은 왜 5카냐? 계통의 단락주는 42카인데 42카에 해당하는 제품이 지금 50카밖에 없기 때문에 50카를 쓴 겁니다, 지금. 근데 여기는 왜 5카만 썼냐? 자, 이게 하나 짚고 넘어갈게. 클래스2에 해당하는 최대한의 제품이 ISCCR이 5카밖에 안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단락전류 발생하면 SPD 고장 나는 거 아니냐? 고장 나겠죠? 그렇지만 SPD 외부 보호기가 있기 때문에 고장이 안 나겠죠. 결국에 단락전류가
치고 들어오면은 그 단락조를 끊어주는 거는 SPD의 외부 보호기지 SPD가 견디는 거는 아니죠. 물론 이 고장났을 대비해서 견디는 건 좋지만 없다 이거죠. 이런 제품이.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이제 발주처라든지 아니면 저기 감리 혹은 뭐 안전공사에서 이런 걸 여쭤보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럴 경우에는 이러이러해서 어쩔 수 없이 오카를 선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문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내역 전류가 땅 들어왔을 때 한번 감쇄돼서 TR을 거쳐서 또 이제 300V에서 220V로 또 이제 다운 TR을 썼죠. 보통 플랜트에선 이게 이제 조명 분전반이죠. 조명 분전반. 아니면 히팅이라든지 방식 이런 부분 이제 많이 쓰는데 자 여기서는 다시 IN20카로 내려왔죠. 클래스 2로 넘어갔죠. 클래스 1이 여기서 1이니까 여기가 2가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UP 값과 UC 값을 선정해 준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설계해 놓은 방식이 LPL1이 적용되는 대부분의 플랜트에서는 사실 이대로 한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상세 사항은 LPL과 이 LPL 선정한 것과 SPD의 설치 위치 등에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대로만 설계를 한다면은 뭐 대부분의 플랜트는 큰 문제가 없을 거다 해서 제가 선정을 해 놓은 사례입니다, 지금. 물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상적으로는 이 선택 설치 구간, 모터나 각 부하들 요런 부하들에 설치해 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뭐가 문제다? 경제성이 가장 문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설계를 해 놓은 것입니다. 또 뭐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SPD 다다익선이죠. 명기된 개소 외에도 SPD를 설치해서 추가 보호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자,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우리 SPD에 관해서는 다 알아봤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심화 문제. 이 부분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심화 문제 이 부분 꽤 어려운데 정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캐파를 좀 더 업시키고자 그리고 저와 토론을 하고자 좀 준비한 코너입니다. 자, 이 부분인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답이 있는 게 아니고 아니 답은 있죠. 답은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저희 건전 모임 카페나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혹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은 저와 그리고 많은 고수분들과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CT1과 CT2 각 방법의 장단점과 삼상 3선의 CT1 타입에서 특히 주의할 점 무엇인가?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좀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2번 TNS 제일 많이 쓰죠. 해외 프로젝트 할 때도 그렇고 TNS에서 LP 간 한 개소의 SPD와 SPD 디스커넥터가 동시에 고장났을 때 고장 전류의 흐름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각각의 고장 전류 흐름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리고 CT1과 CT2 중에 어느 타입이 더 크리티컬 데미지가 발생할 수 있을까? 차단기의 전격과 지락 보호와 관련돼서 생각해보자. 이거 제가 문제 만들었지만 이거 좋은 겁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 지락 전류 흐름과 그 고장 전류의 흐름과 우리 계통에서 차단이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중요하고 그리고 저합단에 발생한 서지는 SPD를 통해 P로 방전된 후 고합단으로 파급될 수 있는가? 파급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4번 IT 계통에서 UC는 고장 상태를 고려하여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여러 번 얘기했고
이거는 뭐 비접지 계통의 지락보와도 연관됐고 가장 기초적이자 중요한 문제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SPD 클래스 3의 전격은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제가 클래스 3는 한 번도 언급을 안 했죠. 사실상 클래스 3는 카탈로그에도 없고 거의 뭐 안 씁니다. 1, 2로 다 제한된다고 보고 물론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클래스 3는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고 필요에 따라 쓸 수 있겠지만 뭐 전격 선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뭐 정답부터 말씀드리면은 20kV SPD 클래스 3는 UOC라는 조합화 형태의 전압으로 테스트를 하는데 20kV 이것도 마찬가지로 IN과 마찬가지로 시장 경제에 따라서 가장 좋은 제품을 써주시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했는데 SPD의 이해에 대해서는 전부 다 발표로 마쳤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네이버 카페, 네이버 오픈 채팅 한 번쯤 참여해 주시면은 같이 소통하고 우리 전기 엔지니어들이 더욱 실력을 기를 수 있도록 정보 교류를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건전 모임의 동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